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아닌 동포들에게 은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연금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비를 감당하며 여유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매달 지출 계획에 쫓기며 빠듯하게 버텨야 하느냐가 바로 이 연금 액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3,000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많은 은퇴자들에게 안정된 삶과 불안한 삶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처럼 여겨집니다. 평균 수령액보다 훨씬 높은 이 금액은 안정과 불안, 여유와 궁핍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 경계선 위에서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경계선 아래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2,000의 차이가 만드는 삶의 풍경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 사시는 68세 김진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거친 트럭 핸들을 잡고 미 대륙을 누비며 살아오셨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세금 납부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소득이 최상위 고소득층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 꾸준히 일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냈고 은퇴에 필요한 크레딧을 모두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김 선생님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은퇴 시점을 법정 만기 은퇴 연령을 훌쩍 넘긴 70세로 늦춘 것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 그는 매달 약 $3,100의 소셜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늘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는 김 선생님. 하지만 이제는 집세와 생활비, 그리고 만만치 않은 의료비까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는 이제 주말이면 사랑하는 손주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날 여유도 생겼고 평생 신앙의 터전이었던 교회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품격이 달라진 것이지요. 만약 제가 매달 $2,000만 받았다면 여전히 매일 밤 지출 내역을 계산하며 두려움 속에 잠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70세 박영애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땀 흘리며 가게를 일궜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건강 문제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박 여사님은 꿋꿋하게 가게를 지키며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른 나이에 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매달 손에 쥐는 연금은 약 $2,000 남짓이었습니다. 은퇴 후 박 여사님의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비싼 월세와 보험료,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약값을 내고 나면 수중에는 거의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갑내기 친구가 매달 $3,200의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병원비를 내고도 손주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살 수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은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구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월 $1,000의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 벽인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고
친구의 삶은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작은 여유라는 안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결국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액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플로리다에 살고 계신 72세 이철수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은퇴 전까지 각각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결과 남편은 $3,500, 아내는 배우자 연금 등을 활용해 $1,800의 소셜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매달 $5,300에 달하는 수입은 그들의 은퇴 생활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물가 비싼 대도시를 떠나 한적한 중소도시에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불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병원비나 집 수리비가 발생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들의 이웃 중 부부 합산 $4,000를 받는 가정은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이철수 선생님 부부는 소셜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노년의 마음의 평화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미국에서 소셜연금 $3,000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은퇴자의 삶의 단순한 금전적 여유를 넘어 존엄과 안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셜연금은 철저히 과거 소득 이력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 꾸준히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높은 연금을 받습니다. 특히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평균 소득이 결정적인데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은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3,000 이상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소득이 유지되었던 중산층 이상의 직업을 가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언제 연금을 신청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셜연금은 만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찍 받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큰 폭으로 삭감됩니다. 반대로 수령 시점을 만 70세까지 늦추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132%까지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진수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건강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셋째, 배우자 연금 제도를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낮았더라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까지 배우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을 크게 늘려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월 $1,000의 차이는 실제로 얼마나 클까요? 한 달에 $1,000는 1년이면 $12,000, 10년이면 $120,000, 20년이면 $240,000라는 거금이 됩니다. 이 돈은 단순히 외식을 몇 번 더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치솟는 월세를 내고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의료비는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정부의 메디케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과 약값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추가 수입 $1,000는 의료비 부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주거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의 월세는 $2,000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2,000 연금 수령자는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와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지만 $3,000 수령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도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여유가 삶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소셜연금 $3,000는 상위 약 20%의 은퇴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삶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다수의 평범한 은퇴자들은 여전히 $2,000 남짓한 연금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금 액수가 정해진 은퇴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정해진 연금을 현명하게 지키고 활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소셜연금 자체는 비과세인 경우가 많지만 401k나 IRA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계좌 인출 금액을 연도별로 조절하여 세율 구간을 낮추고 유료비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세금 관리만 잘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둘째, 유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체감소득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의 20에서 30%를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을 꼼꼼히 비교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고 주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약값 보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발품을 팔면 매달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비싼 대도시에 머물기보다 물가가 저렴한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거나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영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면 은퇴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혜로운 생활비 관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시니어 할인을 챙기고 지역사회의 시니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나 교통 보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절약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다섯째, 소액이라도 추가 소득원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으로 가벼운 일을 하거나 통역, 번역, 온라인 상담 등 재택으로 가능한 일을 통해 월 몇백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돈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한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은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한인회, 시니어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자 어려울 때 서로를 돕는 안전망이 됩니다. 복잡한 행정 문제나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는 공동체를 통해 얻을 때 훨씬 쉽고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연금이 적든 많든 노년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안에 휩쓸리면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고 건강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3,000를 받는 은퇴자와 $2,000를 받는 은퇴자의 삶의 격차는 분명 큽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지혜와 노력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받는 연금이 나의 노년의 전부라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현명하게 지키고 슬기롭게 관리하며 함께 연대하는 지혜만 있다면 이미 정해진 연금이라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평생을 헌신해 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